수비적으로는 3부 리그부터 뭐 라이오나 레이나 키퍼 이 중앙 미드필더인 말씀드렸던 살바세비아 이 선수들이 이제 3부 리그부터 끌고 온 선수예요. 그렇죠. 중심 축입니다. 키퍼, 센터백, 살바세비아까지. 수비 밸런스가 원래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팀인데 아무래도 라리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수비가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격을 해서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후반엔 필요합니다. 그럴 때 뒤에 지금 그 백업 카드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격 지원을 해주거나 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기성용이 들어오게 되면 바바 같은 선수를 빼고 아예 기성용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놓으면서 살바세비아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공격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성용 선수의 넓은 패스워크, 플레이메이킹, 안정적인 좀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확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성용 선수를 영입하면서 강등 탈출이 잔류를 위한 그 목적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마 네네. 그런 계산이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잠깐만 이제 기성용 선수 기용에 관해서 제가 추가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4-2,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4-4-1-1 같은 네네. 포진을 많이 써왔어요. 올 시즌 마요르카가. 그런데 요 4-4-1-1이 실제로 경기할 때 보면은 오히려 4-1-4-1처럼 운영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바바 선수가 홀딩을 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4-1-4-1이라고 할 때 중앙 미드필더 1에 해당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두리스 바바 선수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앞쪽에 살바세비아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바바 선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고 페바스 선수. 네, 페바스라든가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가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트여진 스트라이커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오히려 약간 더 내려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역삼각형 형태의 4-1-4-1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4-1-4-1처럼 뛸 때 그 살바세비아 선수 옆쪽에 뛰는 또 다른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다니 로드리게스나 이제 알렉스 페바스가 될 경우가 여태까지는 많은데 기성용 선수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살바세비아 선수와 스타일도 가장 비슷해서 이쪽에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하면 제 생각에는 이두리스 바바, 살바세비아, 기성용 요렇게 세 같이 서도 명이 되죠. 4-1-4-1일 때는 기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의 라이벌들이 오히려 살바세비아가 아니라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들과 라이벌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포진도 마요르카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렇게 뛸 때는 기성용 선수가 또 뛸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4-1-4-1처럼 뛸 때가 기성용 선수가 굳이 이제 살바세비아나 이드리스 바바를 제치지 않아도 그때는 알렉스 페바스나 뭐 다니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윙포워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렉스 페바스 정도만 제칠 수 있으면 기성용 선수가 뛸 확률은 오히려 요 포진일 때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렇다면 사실 4개월 거기다가 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성용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짧은 기간이니만큼 좀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가 뉴캐슬의 시절에도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대표팀을 내려놓으면서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일단 본인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 대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분명히 출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몸 빨리 회복해서. 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짧으면 뭐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벌써 교체로 나오든지 조금 늦어도 3주 안에는 전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팀적으로 보면은 기성용 선수는 4개월용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살바세비아 선수를 몇 년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그러한 계약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성용 선수는 아직 동기부여를 가지면 32, 33 요즘에 중앙 미드필더들도 이렇게 살바세비아처럼 30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많이 뜁니다. 그럼요. 그러한 동기부여를 갖고 충분히 뛸 수 있는 발판이 새롭게 라리가에서 마련이 됐다. 또는 여기서의 활약으로 또 다른 팀으로 또 라리가에서 그렇죠. 갈 수도 있는 또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늦게지만 이동국 선수가 뒤늦게 30대 초반부터 전북에서 다시 전성기를 일으켰듯이요. 새롭게 라리가에서 또 새로운 스타트를 시작한다. 그렇게 봐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뭐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다가 뭐 등번호가 10번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의미가 있잖아요. 10번이라는 네, 거는 의미가 크죠. 축구에서. 그러니까 그 10번이 물론 이제 그 팀에서 비어 있는 번호가 됐기 때문에 10번을 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10번이 비어 있다 손 치더라도 전혀 못 믿는 선수에게는 뭐 예를 들어 한 40 몇 번 줄 수도 있잖아요. 굳이 10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10번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 만약에. 생각에는 마요르카가 기성용 선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돼 있었고 또 현지 언론 기사 나오는 것들을 제가 최근에 봐도 기성용 선수가 어떤 경력을 지닌 선수이고 뭐 어떤 선수다. 심지어 기성용 선수가 카드를 뭐 얼마나 받았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도 현지에서 나름 또 연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성용 선수의 어떤 역량과 경험 이 부분들이 마요르카의 지금 강등권 투쟁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저는 10번 더 줬다고 봐요. 그리고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성용 선수가 라리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게 K리그 초창기에 어렸을 때 네. 그때부터 기성용 선수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성용 선수의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이 분명히 스페인 라리가였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기성용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제 생각에는 동기부여 충만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일단 30대가 됐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리그에 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라리가와 기성용 선수가 잘 어울릴까요? 제 생각에는 잘 부합한다고 봐요. 기성용 선수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미드필더들 가운데에서 정말 기본기라든가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성용 선수의 어떤 갖고 있는 경험과 예전부터의 성향이라면 저는 라리가와도 꽤 잘 부합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에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 마요르카와는 특히 또 잘 어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포메이션을 4-1-4-1처럼 쓸 때는 또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10번 문제는 기성용 선수에 대한 분명히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지금 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경기가 설사 아니라 손치더라도 마요르카가 기성용 선수에게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 의원님 말씀에 또 동감하는 거는 기성용 선수의 투입 시점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성용 선수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팀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찌됐건 뭐 정말 기성용 선수의 이 도전에 우리 모두가 좀 응원과 갈채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제 뭐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두 분이 또 중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해외 진출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있는 팀도 굉장히 중계가 많이 좀 잡히기도 하고. 첫 경기는 이제 한 의원님. 네. 네. 유정 선수가 이제 못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마요르카가 마요르카가 어떤 어떤 팀인지 팀인지에 확실하게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는 한 거. 의원님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렇죠. 아주 좋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실 기대감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빨대처럼 다 듣고 이런 팀이군.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빨대처럼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 일부러 네. 틀린 얘기 막 할까요? 정말 그 중계하는 마요르카 경기에서 네. 기성용 선수의 얼굴을 제일 많이 볼 수 있기를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바라는 가장 극적인 순간은 강등이냐 잔류냐 마지막 라운드 극적인 경기에 기성용 선수가 기성용 선수가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인저리 타임에 극적인 빨랫줄 같은 빨랫줄 같은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죠. 진짜 기성용 선수가 등번호 10번을 단 것처럼 그 10번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요르카로 이적한 내용 그리고 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 좋은 얘기보다 아쉬운 얘기? 다음 주 저희가 휴방을 합니다. 근데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뭐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사실 뭐 라이브 채팅도 하고 방송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다음 카카오 측에서도 지금은 일단 한 번쯤은 쉬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네.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이제 조심하시고 정말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기 그러니까요.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다시 저희가 다다음 주엔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송 웃으면서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순주가 10회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